시작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그 미분 계수 도함수의 활용 부분의 가장 마지막인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크게 몇 가지들을 볼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느 곳에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이 이동한다 라고 해서 이 점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라고 하는 1차원 운동이 있을 거고요. 1차원 운동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수직선을 그러니까 수직선 하나를 더 연장해서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양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2차원 운동. 그리고 축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같은 경우를 3차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장난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비유를 되게 적절하게 해줘가지고 장난감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1차원 운동하는 그림 그거 차 혹시 뭐 어떤 거 아세요? 뭔지? 이런 거 있잖아. 그 고무줄처럼 하고 드르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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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 놓으면 쫙 하고 앞으로 가는 거. 그거 앞으로 갈 줄만 알지 내가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차원이 높아질수록 비싸요. 2차원 같은 경우는 내가 2차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운동은 그럼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까? RC카 같은 경우 리모컨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 뿅뿅뿅뿅 하고 뺑글뺑글 도는 그런 운동들. 그럼 3차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드론이라던가 아니면 좀 뭔가 비싼 그런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3차원 운동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인 것들은 여기 2차원 운동까지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요. 3차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따질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대학교 응용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2차원 중에서도 미적분 2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됩니다. 그럼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뭐다? 1차원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운동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보통 이제 얘의 위치 라고 하는 걸 시간에 따른 위치, 몇 초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애를 이제 XT로 표현해요. 축 하나만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확인하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요 단원에서 적어도 미적분 1이라고 하는 이 교재에서 다룰 내용은 하나의 축 위에서만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위치를 얘기해서 속도가 뭔데, 가속도는 뭔데 라는 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거, 내가 전에 알려줬던 거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미분계수, 미분계수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미분계수가 기울기다 라고 했었고, 얘가 뭐였다? 순간 변화율이다 했던 말 기억나요? 그죠? 그러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뭐게?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떠한 기준, 세모에 대한 네모의 변화량, 변화율, 이거를 D네모를 D세모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내가 잠깐 언급하고 왔었는데 뭐였죠, 이게?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 미분하는 건, 미분한다라고 하는 그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x에 대하여 fx를 미분한다. dfx를 dx에 대하여 미분한다. 라고 하는 게 f'x다. 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dx분의 d. ddx, fx는 f'x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었던 말처럼, 결국엔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는 뭐 하면 된다? 결국엔 순간 변화율과 같아서 이때 뭐에 대한,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라던가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무엇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 나오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미적분 2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저 식대로 따지면 시간 t에 대한 위치 x에 대한 x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쓸까? 뭐 dx dt인데 dx를 dt로 미분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랑 똑같을까요? 뭐로 생각하면 될까? 이 3초에서의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야. 예를 들어 위치 이 x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출발한 지 t초 후, 출발 t초 후의 위치에 대한 식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출발해요? 어디서 출발해요? 라고 하면은 뭐야? 시간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죠. 얘는 어디서 출발하는 애야? 1에서부터 출발하는 애죠. 그러면 1초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돼? 1 대입해보면 되죠. 2초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돼? 2 대입해보면 되죠. 그럼 3, 4 이런 것들 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그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미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저 X'T라고 하는 얘는, 그럼 위치의 순간 변화는 결국 무슨 소리일까? 얘는 일단, 그래, 알겠어. 2t-4야. 얘가 뭘 나타낼까? 얘가 바로 속도입니다. 얘는 속도예요. 속도라고 하는 애가 V고요. T에 대한 V. 그 속도라고 하는 애는 보통 속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얘가 이제 속도가 되는데요. 속도라고 하는 애는 제가 알기로 영어로 아마 이걸 거예요. velocity? velocity? 이건가? 이렇게 될 거예요. 너네들이 얘기하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드죠.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게요? 라고 하면은 너네는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언제 배우시냐면 물리 때 배우는데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뭘 따지냐면 끝났을 때, 그러니까 걸린 시간분의 변한 위치를 따지는 게 속도죠.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걸린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를 말해요.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으로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대. 10초가 걸렸어. 여기가 10m야. 아,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야? 얘는 1m/s라고 하는 초당 1m라고 하는 초속 1m라는 걸 가져.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움직였든지 상관없이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이 10초라고 한다면 얘의 속도가 얼마야? 초속 1m야.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의 걸린 시간분의 거리차. 거리의 변화만 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가 50m다 라고 한다면 얘는 5m/s라고 하는 속력을 가져요. 하나 더 생각해 볼까? 운동장 한 바퀴에 몇 미터야? 뭐 한 400m 할까? 400m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속도가 얼마야? 야, 400m 운동장을 1분에 뛰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분 만에 뛰었어. 빠르네. 자, 4분 만에 뛰었어. 좀 천천히 갔다 걸었다고 할게요. 기었나? 어쨌든 그냥 이 정도로 칠게요. 그러면 자, 4분에 400m를 갖다 치면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도착했다? 그럼 얘는 속력이 얼마야? 분당 100m라는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는 이 4분 동안 얼마만큼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얘는 속도가 얼마야? 0이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요, 뭘 가지는 뭐의 차이냐면 얘는 방향성을 가져요. 그거에 비해서 속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얘의 절대값, 움직인 모든 거리만 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수직에서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얘가 앞으로 2칸 갔다가 뒤로 5칸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3칸 왔어요. 그럼 얘는 지금 총 몇 칸 움직인 거야? 10칸 움직인 거야. 몇 칸으로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자리에 있어. 뭔 차이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간 것만큼 상쇄되어 사라져요. 속도는. 근데 속력은 그 상쇄되지 않고 다 더해요. 앞으로 왼쪽으로 2칸, 뒤로 5칸, 총 7칸 움직였네. 그럼 지금 얘는 몇 칸, 어떻게 위치가 어떻게 변했어? 뒤로 3칸 갔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다 없다. 요걸로 요게 좀 더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하겠네. 그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가 노란색으로 해서 총 7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속력이라고요. 그럼 속도는 뭐라고요? 여기서부터 3칸 변했으니까 3칸, 마이너스 3칸이라고 하는 속도가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방향이 있기 때문이야. 왼쪽, 예를 들면 대부분 오른쪽을 양의 방향, 왼쪽을 음의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도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라는 건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 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속도
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시간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속력도 아니고 속력 말고 속도.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은 뭐예요? 속속은 뭐야? 속도는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은 뭐예요? 네, 시간 dvdt라고 하는 얘는 뭐가 되냐면 이제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요. 가속도라고 하는 애는 왜 A라고 하냐면 보통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거에 앞글자를 따서 써요. 그 물리 1 배우시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acceleration 예. 그래서 가속도는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t에 대하여 미분을 하시면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우리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거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사실 등가속도라고 얘기할 거면 뭐 해야 돼요? 방향까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일정 운동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운동, 그러니까 등가속도 일정 미쳤나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뭐 일정이 아니지. 오늘따라 정신이 나갔네.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혹시 돌팔매질 한다고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쥐불놀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뱅뱅뱅뱅 이거 돌리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거에서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거 맞는 말 한 거야? 틀린 말 한 거야? 틀린 말 한 거거든요. 뭐가 변하지 않으면? 속력이 변하지 않으면. 왜요?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원운동,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으로서 사실 가속도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각속도에 대하여. 수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화율. 뭐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에 대한. 어떤 놈을? 그 놈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게 변화율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시간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뭐도 나와요? 길이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라던가 아니면 넓이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라던가 뭐 그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땡땡의 세모에 대한 네모의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 위치라고 하는 게 뭐라고?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말고 그냥 그 위치를 잡는 게 XT라고 한다면 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하면 뭐라고?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준 속도가 된다고요. 방향을 가진.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하게 되면 그 속도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갑자기 뭔 소리예요? 이거 진짜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자, 133페이지부터 그냥 한번 쭉,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어떤 물체가 낙하할 때 낙하 시간과 낙하 거리 사이에는 x는 3t 제곱 플러스 2의 관계가 있다고 하다. 낙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직선 운동이에요. 니네 이제 뭘 배우냐면 그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물체를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얘 시간당 위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에서 우리는 흔히 쓸 때 얘를 포물선 운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포물선 운동한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얘는 올라간 그대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 더 여러분들 캐치볼 한다고 할 때 위로 이렇게 쭉 던지면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 포물선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게요? 공기저항 때문에. 공기저항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게 조금씩 얘는 따지자면 이쪽과 이쪽으로 나누어서 이게 이제 벡터 개념이거든요. 방향성 개념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은 변하지 않을 때 어디서 보더라도 이런 일정한 방향을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시간당 위로 올라갈 때가 얘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뭐가? 속도가 0이 된 후에 속도에 뭐가 바뀌어?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다시 점점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애가 정확하게 포물선이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값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포물선은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해. 네. 그래서 연직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수평 방향, 그 혹은 수직선 위에 있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나 합니다. 평면상에서 나오는 건 뭘 해야 한다고요? X 따로 Y 따로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네. 매개 변수에 대한 뭐 미분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무조건 2에서 나와요. 예. 자, 시작합시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평균 변화율, 즉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근데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 속도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순간 변화율.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라고? 기울기. 그래서 순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미분해서. 극한을 구해서 미분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저번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미분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적분이라고. 그러면 미분이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그 적분이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함수 값의 차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미분을 한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그 넓이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 사이에 함수 차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뭐예요? 위치에 변한 위치의 양이 나오겠죠. 가속도를 적분하게 돼서 속도를 구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의 변화 양이 나오겠죠. 변화율이 아니라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함수차 값의 차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것도 기울기의 반대는 뭐다? 넓이다. 넓이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함수값의 차라고 한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바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게 돼 정적분이 편해집니다. 자, 1번 속도 한번 보도록 하죠. 속도보다요. 그래서 제가 왜 순서를 거꾸로 하자고 얘기했냐면 5번 먼저 넘어가 보실래요? 뭐가 다른지 보여요? 시간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뭐 하는 문제구나. t에 대하여 식을 쓴 다음에 t에 대하여 미분을 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자, 1번. t초일 때 길이가 L인 고무줄이 L은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인 관계를 만족하면서 변한다라고 합니다. 1번. L은 3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6을 만족한대요. 2초일 때 이 고무줄의 길이는 어떤 비율로 늘어나는가? 즉, 뭘 구하라는 거예요? LT가 요런 식이라고 할 때 L'T가 L'E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길이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 그럼 그 2초에서의 순간 변화율.
얘는 대체 뭐에 반응을 하는 걸까? 자, 그래서 1번 식 어떻게 된다고요? 미분하시면 t에 대한 값으로 미분해주면 6t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의 2초일 때의 변화율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서는 초당 24cm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다. 자, 2번. 어떤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매 초 2cm씩 증가하고. 자, 2번. 길이라고 하는 애는 매 초 2cm만큼씩 증가합니다. 처음 모서리의 길이는 10cm였답니다. 그러면 한 면의 넓이의 변화율, 넓이라고 하는 애는 시간당의 넓이는 L제곱이 될 테니 얘는 2t 플러스 10의 제곱일 거예요. 이 넓이의 변화율 시간당으로 미분해준 그 값은 뭐예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죠. 겉만 미분 2 곱하기 2t 플러스 10 곱하기 속미분 2예요. 그래서 얘는 8t 더하기 4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몇 초? 5초 후. 그래서 S 프라임에 5초를 집어넣으시면 얼마? 80 제곱센티미터 초당 요 80 제곱센티미터가 변하는 순간이네요.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건 뭐죠? V. 이번에는 세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2t 더하기 10에 세제곱이니까 미분하면 3이 6 곱하기 2t 플러스 10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때의 5초에서의 변화율은 얼마예요? 10, 12, 20, 20에 400, 2400 세제곱씩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에 대한 모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모에 대한 네모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라? 네모를 세모에 대하여 미분하시면 된다. 그죠? 요렇게. 다음.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5번 했으니까 1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땅 위에서의 처음 속도 30m/초로 내가 퍼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그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안 쓰죠? 미터 퍼 세크라고 미터 퍼 세크 이게 얘가 영어로 퍼라고 하거든요. 뜻이 뭐게요? 뭐뭐당. 그죠? 그러면 미터 퍼 세크는 뭐예요? 초당 간 거리. 그죠? 그래서 퍼의 센트가 무슨 뜻이에요? 센트의 뜻이 뭐야? 니네 혹시 돈 1달러가 몇 센트? 알아? 몰라 잘?
개예요? 100센트가 1달러예요. 유로에서도 100센트라고 얘기해요. 센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몇 개의 개념을 가져요? 100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니네 이 센트 들어가는 거 하나 단어 알지 않아요? 센트리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퍼센트의 뜻이 뭐예요? 100당 얼마가 차지하고 있는가? 그럼 34%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00 중에서 34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퍼센트라고 하는 애를 100으로 나누는 건데 그 퍼센트라고 하는 그 100이라고 하는 0 두 개와 퍼라고 하는 애를 합쳐서 퍼 빵빵이라고 적으면 뭔가 되게 없어 보여서 0 두 개 있는 걸 기준으로 위로 올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퍼센트라고 해요. 진짜예요. 또 구라. 아, 저 인간 또 구라. 나 적어도 너네들한테 구라 친 적 없어. 나 억울해. 나 진짜 정말 팩트만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있는 단어 두 번째 거 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게요? 천 개를 뜻해요. 1000분의 1을 보통 뜻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밀리미터라고 하는 애가 1000분의 1 미터 미리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램의 1000분의 1 그램 밀리세크도 있어요. 1000분의 1초. 그럼 그 밀리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1000분의 1000개 중에 라는 뜻을 가지는 퍼까지 생각하면 퍼밀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있어요. 구라 같겠지만 공대에서 써요. 진짜예요. 찾아봐. 억울해. 그럼 이번엔 0이 몇 개야? 3개잖아. 근데 여기에 찍 하고 나누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0 하나를 위에 붙여서 요렇게 써요. 비운네 이 새끼들. 있는 기호예요. 웃기지? 진짜 쓰는 기호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복장이 터진다. 지금 비웃은 인간들 내가 기억했다가 너네 나랑 내기해. 야 10분 뒤에 내가 조금 이따 이거 검색해가지고 퍼밀리 나오면은 니네 나한테 음료수 하나씩 사라. 나 비싼 걸로 안 발할 테니까 여기 컴포즈 내가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씩 내놔. 억울해요. 그래서 퍼라고 해야 알았지? 퍼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30m/s, 30m/초 이렇게 얘기할게요. 땅 위에서의 처음 속도 30m/초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ft라고 한다면 ft는 30t-4.9t제곱이다 라고 하고 1초에서 1 플러스 h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뭐 하시면 된다고요? f1 플러스 h 빼기 f1 하시면 되죠. 1번 을 뭐로 나누시면 돼요? 1 더하기 h에서 1만큼 빼준 거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아우 쓰기 싫어. 자 30 곱하기 1 플러스 h 마이너스 4.9 곱하기 1 플러스 h 제곱 에서 30 빼기 4.9 만큼을 뺄 예정이야. 뭐네 제곱을 여기다 붙여. 여기죠.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지? 30h와 더 마이너스 9.8h 더 마이너스 4.9h 제곱이죠. 그래서 h당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30 빼기 9. 계산 가능하네. 계산해버릴까? 마이너스 6.8 빼기 4.9 H가 나오겠죠? 그럼 2번 H가 0으로 간다면 그냥 그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4.9 H라고 하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6.8이에요. 그러면 3번 주어진 식에서의 F'1의 값을 비교하여라. 자, F'X라고, T는 얼마? 30 마이너스 9.8T가 될 거고, 여기에 T에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8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네, 똑같네요. 그래서 2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제곱 플러스 T라고 할 때 4에서의 속도를 구하여라. 위치가 아니라 속도. 자, 위치와 속도 뭐라고? 자, 내가 요거를 조금 더 어디다 써줄까? 위치의 미분한 값이 속도다. 그 다음에 속도의 미분한 값이 가속도다.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풀면 된다? X 프라임은 2t 플러스 1이 되고, 즉 X 프라임의 즉 V는 얼마? V 4초에서의 속력, 4초에서의 속도 얼마?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속도가 속도 같은 거 뭐 헷갈릴 만한 거 있나요? 아니죠. 그냥 미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거와 관계만 하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위치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속도,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 그죠? 다음 속도의 성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이라고 할 때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속도라는 거는 뭘 가지고 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이야?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죠. 속도는 계속 바뀔 텐데. 그죠? 그러면 지금 X축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적인 위치가 X축과 T축으로 한번 바꿔서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아마 0일 때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3초인가? 3초에서의 0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음수로 시작할 거 양수로 시작하겠구나. 일단은 먼저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2번 1번 X가 3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일 때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X'이라고 하는 건 6t 마이너스 3t제곱이라서 얼마? 0 또는 2에서 순간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차식이니까 얘는 위로 내려올 건데 여기서 이런 값에서 0,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식은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가? 위치가. 그러면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가 올라가다가 어떤 방향으로 바꿨어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다른 말로 따지면 뭐예요? 위치 말고 뭐로? V로 바꿔서 그 V라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릴게요. V라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신다면 이 V라는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0에서 2에서 1, 4
3이라는 점. 이캐 가거든요. 1일 때, 3일 때.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얘가 시간당 속도라고 한다면 이 시간당 속도는 어디서 운동 방향이 바뀝니까? 즉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여기요.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다 줄어들어서 다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봐. 어떻게 돼?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어. 차를 몰고 가고 있어. 자, 원점에서 출발해. 그럼 지금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럼 뭐해? 그래서 우왕 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우행 하고 줄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 끽! 한 다음에 어떻게? 뒤로 가요. 우행 하고 점점 다시 뒤로 빨라지겠죠? 그죠? 다시 뭐라고요? 앞에서부터 우왕,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점 했을 때 어떻게? 우왕 하고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기 시작한다고 우왕 하고 가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다? 2초다. 몇 초? 2초야. 그래서 그게 답입니다. 2초. 끝. 근데 그럼 이거를 이제 식으로 똑같이 바꿔보신다면은 얘를 시간당 뭐로 바꾸시면? 위치로 바꾸신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요. 어디서? 2까지 올라가요. 2까지. 이 집어넣으면 얼마지? 4인가?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왕 하고 점점 올라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끽 하고 멈췄다가 다시 우행 하고 점점 빨라질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3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이 2가 4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지상 24.5m의 높이에서 초속 19.6m.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자꾸 19.6 나오고 9.8 나오고 막 이런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서 그래요. 뭐라고요?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서 그래요. 지상 14.5m의 높이에서 초속 19.6m로 똑바로 위로 연직 방향으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 T초의 높이 X라고 하는 애를 X는 24.5 더하기 19, 저런 관계가 있대요. 발사 후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 최고점, 지금 연직 방향으로 제가 요거 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거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떠한 건물 기준으로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미쳐버리겠는 것 중에 하나가 3학년 거 처음 배울 때 2차 방정식 나오면 꼭 하나 질문하는 애 중에서 선생님 지면이면 높이가 얼마인가요? 웃기죠? 나 어제도 들었어요 그 질문. 아닌 것 같죠? 밤마다 꼭 2명씩 꼭 있어요. 진짜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럼 연직 방향으로 뛰어 올렸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건물 밖으로 손을 내밀고 여기서 수직으로 쑥 하고 던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뜻인데 편의상 올라가서 내려온다 라고 할 때 지금 이 위치가 뭐가 돼요? 지금 위치가 뭐가 됩니까?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거에서는 위치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높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위치를 x, 즉 수직선에서 쓸 때는 주로 x를 쓴다면 높이기 때문에 주로 height, h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순간은 뭐게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최고점에서의 높이 그때의 시간 이거 아니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지면이라고 하는 건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즉 뭐?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이런 것도 구분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겠죠. 거기 박스에도 있습니다. 최고 높이라고 하는 애를, 그죠? 최고 높이라고 하는 애를 최고 높이. 다른 말로 어떨 때? 속력이 0일 때, 즉 뭐 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 바뀌기 직전 상태. 그죠?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면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냐? 아니죠. 이런 그래프도 가능하죠. 저희 속도에 대한 그래프 자체가 뭐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요? 몇 번 바꿔요? 운동 방향 몇 번 바꿔요? 2번 바꿔요. 어디서?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2번 바꿔요. 까지도 계산 가능하시죠? 그래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2번 그래서 뭐라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각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시각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지금 높이라는 식이 24.5 더하기 19.8 19.6 t 마이너스 9.8 t 제곱이라고 한다. 4.9죠? 미안해요. 라고 한다면 뭐 하라고? 속도부터 구해봐. 얼마? 19.6 빼기 9.8t.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그때 높이를 구하라. 그럼 높이 2에서의 높이를 대입해 주신다면 19.6 24.5 더하기 19.6을 더해주면 44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자, 3번. 그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간에서의 위치를 물어볼 때 속도, 가속도. 그럼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간. 야, 속도가 증가한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속도의 기울기가 점점 가속도가 증가한다니까 기울기가 속도의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럼 속도의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죠. 즉 뭐예요? 가속도가 양수일 때. 그죠? 야, 여기서 어디서 되게 웃긴 드립을 했는데 가끔 과속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아빠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속도 좀 줄여.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래요. 뭐예요? 속력 좀 줄여 라고 얘기해야 똑같은 표현이고요. 속도 좀 줄여 라고 하는 거는 뭐도 가능하냐면 그래? 하고 브레이크 밟아서 유턴 밟아갖고 집으로 와도 속도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싸우자는 거야가 아니라 진짜 정말 팩트로 그렇게도 생각할 리가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지 않지만 물리나 수학적으로는 속도와 속력을 완벽하게 분리합니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며? 벡터라고 부르며, 속도가 없이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스칼라라고 합니다. 이거 물리에서 해요. 물리 1에서부터 나올걸요?
근데 중요한 건 수학에서도 써요. 수학에서는 대신에 스칼라라는 표현을 안 하고 벡터만 배워요. 방향성이 있는 힘,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해서 벡터는 배워요. 스칼라는 안 배워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질량과 무게의 차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 뭐 그런 거. 그래서 고유한 값, 뭐 어디다 재도 변하지 않는 값. 그래서 뭐 무게를 잴 때는, 무게는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은 뭐로 재야 한다? 양팔저울로 재야 한다. 근데 거기서 무게가 아닌가? 질량과 무게의 차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양팔저울로 재야 하지만, 무게라고 하는 거는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로 재야 한다. 그래서 뭐 달에서 재면은 어쩌고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니네? 10년이 지났는데 이러고 있다. 10년이 뭐야? 나 미쳤나봐요. 지금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10년이네요? 2014년? 2015년? 와, 2014년. 개소름. 10년 전인데 난 아직도 기억한다. 그럼 너네는, 야, 꼴랑 3년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정도야 뭐, 갸껌이지 뭐. 나이스 타이밍. 자, 딴소리 하지 말래요. 3번 갈게요. 3번 수직선 위에 자 P의 시각적인 위치 T가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라고 할 때, 일단 V라고 하는 속력은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악셀레이션으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6T 마이너스 12T가 될 거라고요. 그럼 1번에 속도는 얼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네. 그 다음에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순간 가속도가 0이고, 그럼 이걸 그래프를 3개를 다 그려보시면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릴게요. 보통은 위에서부터 쌓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미분하면 밑으로 내리고요, 적분하면 위로 올리는 경향이 커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2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당 가속도죠. 그럼 그 시간당 가속도를 여기에 이어서 쓰게 된다면 V. 음수였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할 거라고. 감소하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언제라고? 2초라고, 2초.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2초에서 저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서 연장해서 2초일 때 조금 더 떼서 그려야겠구나.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러면 얘를 떼고 그릴게요. 여기 2초일 때 마이너스 3 정도. 0일 때 얼마? 0일 때 9. 0일 때 9. 마이너스 3 정도. 라고 해서 여기는 2에서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 또다시 도함수의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는 거야? 얘는 그러면 이번에는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들은 걸 거야. 환청이 들렸어.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 3번. 우리 말고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수업을 도청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소름 돋았어. 어디에서? 1초에서. 어디에서? 3초에서. 1초 또는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자.
어디서?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앞으로 올라가다가 뭐, 끽! 다시 뒤로 하다가 다시, 하고 끽! 하고 다시 갈 거라고요. 그럼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요 식의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시간당 1일 때 1 집어넣으면 얼마니?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번에는 얘가 x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일 때 얼마? 1 집어넣으면 16, 4예요. 1일 때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 얼마니? 27에 27, 54에 0.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그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눈치가 빠른,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들은, 이에 해당하는 꼬맹이들은 자, 뭘 볼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어디까지 내려오면 뭐에 해당하는 거다? 두 번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나오더라.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할 때 있잖아요. 그 포인트 뭐로 확인해요? 두 번 미분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거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미적분 2 과정이라고요. 변곡점 포인트는. 네. 그래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뭐 할 수 있다? 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림에 대한 연관성까지 생각해 놓는다면 미적분 2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은 어디야? 속도는 어디서 증가해? 악셀레이션.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 여기 양의 방향으로 바뀌어서 지나가는 순간. 어디? t가 2초 후부터. 그죠? 2초 후부터. 즉 t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초라고 하면 틀리는구나. 죄송합니다. t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면 자, 요것도 있다. 요것도 있다. 아직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요 직전, 요 사이가 지금 이 그래프는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요때 기울기랑 요때 기울기랑 요때 기울기랑 요때 기울기랑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죠. 그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죠? 지금 기울기가 즉 속도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기울기도 작아지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요렇게 돼.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죠?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그럼 요 순간부터는 또 어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4번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면 보기에 기억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저 부정덩어리 진짜 그냥 다 아니래. 맞는 말이죠. 왜요?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A랑 C가 맞거든요. 가속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속도의 변화를. 속도의 순간 변화를. 속도의 순간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속도의 기울기. 그럼 지금 속도 그래프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가속도 0이다. 맞아, 틀려? 기울기 0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T가 C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랑 관련된 거는 속도야, 가속도야?
속도의 뭐? 부호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니은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애초에 음수값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하는 상태? 아까 얘기했죠?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럼 t가 d일 때 가속도는 양이다. 맞아 틀려? 기울기가 양이니까 가속도는 양이 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4-1번도 한번 볼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와 가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의 개수.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고? 3번 바꾸고. 왜 나랑 눈만 마주치면 다 오답이야? 이 인간들은. 내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볼 때 가끔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보면 다 들려. 평소에는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다 정답이 들리는데 이게 내가 쳐다만 보면은 뭐지? 오답의 시선인가? 가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의 개수는 몇 곳? 하나, 둘, 셋, 넷, 5곳. 다시 바꿔서 말해줘. 속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5곳. 그 값이 어딘데 5곳. 정신 나가겠네 진짜. 와이씨. 야, 그러면 지금 저 4-2번은 무슨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야. 아, 그러면 이건 기울기가 뭐구나? 속도구나.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이 몇 번이야? 2번이죠. A하고 C에서요. 그죠? 더 있니? 없죠? 저 새끼 진짜 미쳐. 저놈 새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다시 얘기해줘. 위치의 기울기가 속도고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 속도의 즉 위치의 기울기, 속도가 0이 되는 거. 그 0을 지나서 그 값을 가질 때 운동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이 2곳밖에 더 있냐? 시옷으로 시작할 일이야 그게? 다음 이제 5번 했고요. 6번 마지막 활용 하고 조금 쉬었다가 네, 문제풀이 하고 좀 더 짚고 가겠습니다. 키가 1.6m인 사람이 높이 4.8m인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1.2m/초의 속도로 걷고 있다고 합시다.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4.8m짜리 요 높이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둘, 넷, 다섯, 오, 딱 8개야. 여기에서 1.6m짜리 사람 아니야. 딱대기로 그릴게요. 팔다리 잘랐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만큼 가냐면 1.2t만큼의 속도로 일정하게 움직여요. 여기가 4.8m고요. 1.6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때 지금 이 사람이 t초 후에 있을 때에 저 꼬다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몇 대 몇이 돼요? 4.8이고 1.6이 되니까 1대 3이 되죠. 즉 몇 대 몇이 돼요? 1대 2가 되죠. 그러면 요만큼 0.6t만큼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지 않아? 아니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야? 맞지 않아? 1대 3이니까 1대 3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1대 2 아니야? 그치? 맞아? 고마워. 자, 그럼 여기가 0.6t라고 하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즉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그 앞 1번 그 앞끝 x라고 할게요. x의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8t가 되는 거죠. 그럼 속도는 일정하겠네요. 얼마로? v는 1.8로 일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나 지금 계산 잘못했니? 응. 그죠? 그럼 2번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지금 그림자의 길이는 뭐예요? 변화. 길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0.6t가 되죠. 맞아요? 네, 요만큼, 이만큼이 그림자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V2 같은 경우는 얼마? 0.6씩 늘어나고 있네요. 난 저 식이 뭔 식인지 모르겠어요. 3분의 2y? 저게 뭐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식을 얼마만큼 잘 쓰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6-1번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야? 높이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죠. 아니지. 높이가 8cm 되는 순간, 그럼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럼 6-1번 식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 그림 반지름이가 5cm, 1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수면의 높이가 몇 초 2cm만큼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니? 여기가 5cm고 10cm야. 5고 3 요렇게 10cm야. 그러면 지금 몇 초 높이라는 애를 먼저 정해 준다면 요 높이는 초당으로 2cm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몇 대 몇이 돼서 2대 1이 되기 때문에 얼마? t만큼 변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 엄마야, 그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에 뭘 구하는 거야? 저 수면의 넓이. 수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파이 t제곱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뭐라고? S 프라임 t가 2 파이 t가 될 거라. S 프라임 4를 집어넣어서 얼마라고 대답하시면 된다? 8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대답하시면 된다. 8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읽어서 뭐에 대한 뭐의식.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다 90% 이상이 시간에 대한 넓이, 시간에 대한 길이, 시간에 대한 부피, 시간에 대한 블라블라 라고 바꿔서 풀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가끔 변칙적으로 어떻게 세모에 대한, 뭐 길이에 대한 넓이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누구를, 어떤 애를 기준으로 누구를 어디에다가 미분을 해줘야 될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유제 푸는, 자, 조금만 쉬었다 하고요. 유제 풀 거고요. 유제 푼 후에 연습 문제 몇 개만 집어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포함해서 8시, 9시 전에는 끝내도록 할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모르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낼게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일단 8시 반에서 9시 사이? 아니야,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저 틀린 것 좀 보고 가도 돼요? 뭐 그러든가. 부모님 오신다며. (15번) X축이를 움직이는 동선 P에서의 시각 T의 좌표를 저렇게 나타낼 때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지금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건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먼저 X라고 하는 그 값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 라고 할 때 미안해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대체 내가 무슨 발음이 세면은 이 자식이 자꾸 반응을 하지? 무슨 말만 하다가 화면을 쳐다보면 이제 시리가 이제 대답을 해놓고 있어. 그 칸에다가. 이젠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서 다행인데, 아우씨.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하라. 그럼 일단은 속도라고 하는 건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인데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속도야, 위치야? 위치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x가 0이 될 때 그때의 t의 값을 구해야 되죠. 0, 1, 3이죠. 즉 한마디로 t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면 되니까 27 마이너스 24 더하기 3이니까 네, 6이죠. 위치에다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속도가 0이냐? 나 진짜 너 되게 자꾸 나 엄마 보고 싶게 해. 너 자꾸 나를 엄마 보고 싶게 해.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니, 다시 x가 0이 되는 순간 자체가, 위치가 0이 되는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몇 번 생겨? 3번 생기지 않아? 그게 0, 1, 3 아니야? 그 3이 끝이야? 가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 t가 3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 27 마이너스 24 더하기 3 구하래. 문제를 좀 읽어. 고마워. 다음 갈게. 19번. 진짜 이씨. 19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곡선 Y는 X세제곱에 접선을 긋고, 네, 접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한다. 시각에서의 P의 좌표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3t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점 Q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자, 일단 먼저 그림을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인가요? 좀 넙직하게 그릴게요. 뭐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원점에서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P라 한다면 P에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이라고 하는 애가 요 교접선 말고 요 교점인 접선 말고 그럼 얘를 좀 더 더 그럴싸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갈 때 이 교접선 말고 또 다른 접선 Q에 대하여 접선에서 접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점 얘가 이제 뭐 t, t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요때의 점을 뭐라 한다? Q라 한다 라는 식이 된다는 뜻이네요. P의 좌표가 얘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된다 한다면 얘는 어떻게 바뀔까? t, t 세제곱인가요? t, t 세제곱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때의 접선이라고 하니까 요 점 t 말고 뭐 예를 들어 a, a 세제곱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 식, 요 접선에 대한 식은 을 구해야 되나? 구할 필요가 있을까? 구해야 되니? 그래, 뭐 구해보자. 자, 일단 그러면 뭐 x-a 곱하기 저기 뭐야 기울기니까 3a 제곱 3a 제곱 곱하기 x-a에 더하기 a 세제곱이 될 건데 여기에다가 이 애가 뭘 지난다? 2t 세제곱 마이너스 3t를 지나도록 하는 게 이거 그냥 t에다가 어머나 세제곱 마이너스 3t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뭐 a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3a 제곱 t 마이너스 2a 세제곱 얘가 어떠한 y가 되는데 얘가 2t 세제곱 x죠 x x에다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3t를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a 요게 q좌표가 a, 0인 거니까 a에 대한 식을 찾는 거네요. a에 대한 x 이렇게 t에 대한 식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3a 제곱 a 제곱으로 묶을까요? 아니야. 3a 제곱으로 묶어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a 세제곱을 한 값이 0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a 제곱 a 떼고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죠? 2분의 3 곱하기 2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바꿔놓고 나서 t가 1에서의 q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지금 a는 위치고요. 얘를 하나 미분하시면 639 t제곱 마이너스 639 아니 마이너스 3이지 뭐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뭐 18t가 될 거고 그래서 속도는 얼마? 1 집어넣으면 2분의 9 가속도는 얼마? 가속도는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왜? 아니야? 틀려? 다음 부모님이 기다리실까봐 한 개, 두 개 정도만 마무리하고 끄겠습니다. 21번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동점 AB에서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될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즉 뭐가 반대인?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면 21번 같은 경우에는 XA의 속도 VA가 얼마죠? VA가 4t-3이고 VB가 얼마죠? VB가 6t-5라고 할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을 한 방에 나타내는 방법 곱이 음수인. 그래서 4t-3 곱하기 6t-5가 음수인 을 구하시면 4분의 3t 6분의 5 끝. 뇌를 거치고 쓰세요. 그러고 계시죠?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신 거죠? 25번 반지름의 길이가 20cm이고 높이가 5cm인 원 기둥이랍니다. 기둥의 반지름이 몇 초? 2mm. 2mm씩 감소하고 높이가 몇 초? 5mm씩 증가하면 자 식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냥 밀리미터로 바꿔서 구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25번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시간당 변화가 어떻게 되는? 몇 초 2mm씩 감소하는 거니까 200 마이너스 얼마? 2 t 제곱 곱하기 높이 50 더하기 5t 파이. 이게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럼 부피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시면 돼요? 최대가 되는 순간은 네, 그 값을 한번 확인해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되겠죠? 뭐 파이 r 제곱 h 맞잖아. 어? 아. 으악! 으악! 자 그러면 속도를 그러니까 저희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를 미분해서 t에 대한 식으로 식을 적어주신다면 2 곱하기 200 마이너스 2t에 50 더하기 5t 더하기 5 곱해서 5 곱하기 200 마이너스 2t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200 마이너스 2t 뭐 그래 천천히 가자. 200 마이너스 2t 하고 그럼 하나 빼고 나면은 얘는 100 더하기 10t 플러스 5가 될 거라. 아니 이건 어차피 전개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조금 200 마이너스 2t 곱하기 105 플러스 10t 2, 5, 10 100 마이너스 t 곱하기 21 더하기 2t 전개하면 10 나 너무 쓸데없이 길게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미안해요. 전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네요.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200에 189인가요? 106, 79? 뭐야 이거 맞아? 계산 제대로 했나? 79t? 플러스 2100.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그래서 몇 초일 때? 4분의 179초일 때?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지? 나 뭐 틀렸어요? 이거 4예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왜냐면 앞에 거 미분, 그러니까 미그금이라고 할 때 미분할 때 속미분도 해야 돼. 겉미분,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고 했어. 그러네요. 마이너스 4네요. 좋아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예, 지금 정신 나 지금 뭔가 타임어택 걸린 느낌이라서 진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막 들고 있어요. 지금 겁내 쫄려요.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네, 진정하고 식을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냥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t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2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t 플러스 5인가요? 맞아요? 그럼 5 빼고 나면 10 곱하기 100 마이너스 t에다가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10으로 빼고 나면 얼마냐 이건?
195 4 t바 플러스 195 90 195니까 얼마야 이거 39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아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00이에요. 잠깐만 나 마이너스 했어요. 빼야 돼요. 뺐어요? 그럼 이거 왜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죠. 미친 사람아. 마이너스 맞지. 잠깐만. 근데 여기다가 왜 20t야? 아이씨. 정신 나가겠네 진짜.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 20-2t가 200-2t가 맞고요.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해갖고 묶어서 쓰려고 했어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t, 플러스 5라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뽑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95, 마이너스 20t가 되고요. 얘에다가 200-2t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음수, 뒤에서 음수 빼서 그대로 가면은 t-100 곱하기 그 다음에 뭐냐 4t 플러스 39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5, 2 하면 10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t제곱 마이너스 400에다가 플러스 39 하면 얼마니? 이거 뭐 이렇게 숫자가 그지 같아요? 원래 이래요? 내가 계산을 361t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 마이너스 3900 t가 10 곱하기 10이 나올 거라 계산하시면 8분의 361초가 나오는 게 맞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젠장. 잠깐만. 나 못 틀렸어. 찾았어. 200-2t 제곱 맞아요? 200-2t 제곱 맞아요. 처음에 부피 그래프는 그린 다음에 부피 그래프를 그냥 그려요? 그 다음에 3차식인데 그려요? 그 0되는 포인트만 그린 다음에 제곱 0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짠짠짠 하고 그려요. 그 다음에 지금 100일 때 이게 1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때니까 0찍을 때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테니까 비를 써가지고 그쵸. 여기가 100이고 10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1대 2가 될 거라 그러면은 110 곱하기 3분의 1을 마이너스 10에서 더하면 끝나네요. 고마워요. 지금 이 제곱은 또 어디 갔으면 이거 풀어서 정리하시면 뭔가 블라블라블라 하고 식이 나올 건데요. 그 블라블라블라 머시갱이 하는 거에서 100이라는 값 하나랑 저기 저 최소값이 구할 때 지금 부피의 나 또 아까 잘못했던 게 뭐였냐? 나 아까도 저번에도 이걸로 틀렸었는데 왜 틀렸냐면 부피를 가지고 함수를 그린 다음에 이 값을 구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나 얘 때문에 지금 값이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걸 그러면 내가 미분하는 게 맞네. 잠깐만 야 기다려봐. 나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나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요 얘들아 짐 챙겨도 되니까 기다려봐. 나 이거만 보여주고 끝낼게. 자. 내가 억울해서 그래. 자, 여기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t. 앞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계산하시면 200이니까 1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t라고 계산을 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0t, 플러스 800 나오고요. 얘랑 200 마이너스 2t니까 t가 얼마일 때? 100일 때. 또는 t가 얼마일 때? 3분의 80일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극대극소 이렇게 하면 여기가 3분의 80이 나오고 여기가 100이 되는구나. 근데 100일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80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라고 식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아까는 마이너스 빼먹었고 지금은 제곱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식의 최속 그래서 속도의 이거 구해서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하면서 삽질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방법대로 가시면 3차 함수에서의 꼭지점, 최대 극대 극소를 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접점을 그었으면 몇 대 몇? 1대 2가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도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번 제가 못 해드렸는데 그 27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진행하고 하도록 할 테니까요. 숙제는 여기 끝까지 좀 풀어주십시오. 네, 저 그린도 끝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는 날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어요.